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인터뷰할 때는 병원에서 인터뷰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깁스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히려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쾌차시기 바랍니다. 제 휴가는 인적 개편이 없는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당정대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개편해야죠. 근데 지금 뭐 현재 별로 그런 사인은 안 나오는데. 물론 휴가 중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푹 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지금 최저 28%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통계고, 그래서 막 인적 개편 없이 이거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할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저희 아주 그 콩가루 정당이라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책임이 있으니까 경질이 돼야 되고 특히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금 현재 음주 교육 정책을 발표한 교육부 장관, 그건 뭡니까? 그 느닷없이 5살 학교 입학시킨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은 빨리 하라고 했다가 지금 다 바꿨어요. 국민 여론이 하도 비등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다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14만의 현역 경찰과 그 가족들이 이 경우회 등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31년 전 경찰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각에서는 교육부 총리, 행안부 장관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 인적 개편 필요성을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언도 좀 주시죠.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으로인가 발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비서실장은 지금 총리도 경제부총리도 다 경제 전문가들이니까 지금 대통령실장까지 경제 전문가일 필요가 있겠느냐.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력이 일천하시니까 정치인 출신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글쎄요.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될걸요. 대통령께서 우리 그 실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좋아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저하고 뭐 친했죠. 그 오늘 동아일보 나온 보도 보셨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게 지난달 29일 금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날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났대요. 예, 그 보도 봤습니다. 예. 왜 만났고 무슨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아무래도 정진석 부의장이나 장제원 의원은 이제 친윤계의 대표적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분들이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많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타겟책 같은 조언을 들었을 고견을 거다.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만남 있기 이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일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비대위냐 그냥 정상적인 체제로 그러니까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는 요지에 그러니까 발언을 하거든요. 예. 혹시 그게 계기가 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오고 갔을 수 있죠. 그래요? 예. 큰 그림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딱 그 세 분이 만났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했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김종인 의원이
아무리 비대위원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네. 이번까지는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고.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비대위는 뭐 어차피 단명이잖아요. 짧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총선이 있다고 하면은 지방선거가 있다 하면은 공천권 등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그렇지. 이건 단순하게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원포인트 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무를 잘 아는 그런 원내 중진들이 맞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도 보니까 뭐 주호영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 이런 이름들이 거명이 되더라고요. 네, 보도에. 조경태 의원, 뭐 정진석 부의장도 거론되지만은 정진석 부의장은 자기가 부의장 된 게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비대위원장이 하면은 이제 당 대표 나올 수 없으니까. 아 정진석 부의장.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네요. 너무 많죠. 예. 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다시 돌아가서 인적 개편을 지금 그 실장님이 강조를 했는데 김병준 부총리는 지금 참모 바꾸면 역효과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참모 가지고 네. 되겠습니까? 경제가, 물가가, 남북 관계가, 외교가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과거 MB 때는 광우병이라는 한 방이 있었어요. 외부 요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맞고 이제 지지도가 하락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랑비에 옷 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보더라도 또 법사가 나타나서 지금 들리려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시 지금 뭐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으로. 그렇죠. 관저공사 뭐 또 수주권도 나오고 네. 있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로까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게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도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썽이 있었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되고 또 뭐 코바나 컨텐츠 거기 관계자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한다. 예. 이런 것도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후원사가 아니다라고. 예, 뭐 아무튼 그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 모든 진실은 루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져요. 네.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엄벌하지 않으면은 5년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MB 때 사촌 처형이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구속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두 전부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MB 시즌 2인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5세 교육 같은 것도 MB 때처럼 먼저 발표하고 또 나중에 수습하고 이런 거니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MB 때 기왕 배웠으면은 그러한 친척이나 여러 가지 주변 비리가 있는 것은 MB처럼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그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진법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실제로 만약에 했다면 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는 그게 정권과 지라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각 조심하라고 그런 경고를 했고 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하던데 보도를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하던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지율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을 좀 빨리 임명을 하면 거기 좀 하나의 어떤 그 방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요. 특별감찰관 대통령께서도 없애지 말고 존치시킨다고 했으면은
그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검찰 인사는 제각제각 하시면서 특별한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또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먼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이제 국민의힘한테 그좀 뭔가 재촉을 해서 빨리 추천 절차를 좀 밟아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악재가 좀 계속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저는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아무튼 저항을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면은 당 대표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항을 하면서 당내에서 투쟁을 하다가 차기 전당대회 때 대표로 다시 출마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그것도 불연이면은 이제 세월은 가고 내년 총선 준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을까? 어떤 일이라는 게 신당 창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 자기하고 가까운 뭐 정치 속성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칼질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러지만은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100일도 못해서 또 엊그제 발표한 거 보면은 야당 진보 세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고 보수 세력에서는 한동훈, 네, 그러니까요.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서로 나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고민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정책 선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뭐 섣부르게 경솔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결국 여러 역학관계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권 보수 세력의 재분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재분열할 수도 앞두고 예. 그러면 왜냐하면 윤핵관 지금 현재 당권을 잡으신 분들이 어차피 친윤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만은 공천에 칼질을 했을 때 당하고만 있을 이준석, 유승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한동훈 장관이 탑을 유지할 때 차기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른미래당의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길을 걸을까요? 그 뭐 정치는 항상 돌고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장님 보신 김에 실장님 건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발당하셨잖아요. 예. 고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됐다는 뉴스 보셨죠? 어제 국정원장이 정보위 보고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네. 승인을 받아서 고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 혹시 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 두 국정원장 고발 문제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도어스태핑에서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자 보는 거 보면은 내부 총질.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운운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통령께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거짓말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지시했고 국정원이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이 3대 기관이 총동원해서 두 국정원을 해집어 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올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제 나와서 조사받으러 혹시 통보는 안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요? 저 변호인도 아직 선임을 안 했는데 저는 내가 무엇으로 고발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신경은 좀 쓰이시죠, 그래도. 네? 신경은 좀 쓰이시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그래요? 그걸 위해서 검찰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다른 사건으로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5년간 검찰 조사를 받았고 15년간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허허하고 웃고 있지만은 속은 말이죠. 네. 그건 참
아주 괴로운 거예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형벌이 저는 오히려 참 감옥 간 것보다 더 크더라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고발을 당했으니까 떳떳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국정원장께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면은 한미 정보 동맹이 굳건하거든요. 그러한 것에 미치는 같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국내 것만 본다. 이건 자동적으로 미국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서투른 짓으로 하지 마라. 과거의 국정원처럼 우리는 개혁하고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그 민주당 그 컷오프 결과가든가 공개는 안 됐는데 1위와 2위의 어떤 격차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혹시 본선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도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보도로 통해서 봤는데요. 네. 제가 옛날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컷오프를 했어요.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파벌로 가요. 그렇죠. 파벌로 가는데 압도적으로 1등 하신 분이 본선에서는 4등이 나더라고요. 오. 3등이 났어요. 오. 그리고 맨 꼴찌로 겨우 컷오프 딱 통과하신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컷오프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당심과 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이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뭐 광주 전남에 전화해 보니까는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97 세력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이 단일화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웅다웅 하는데 단일화해서 한번 세게 붙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변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